우주에서 당신의 비명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컬트 무비 에일리언의 캐치카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아주 무서운 장소도 있는데요. 에일리언과 같은 위험한 생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장소에 가고 싶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떠한 위험도 개의치 않고 우주에서 가장 오싹한 장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이드. 여러분은 어둠의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인정하긴 부끄럽겠지만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화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건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적인 공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살짝 빗나갔네요. 어둠이 무서우신 분이라면 보이드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몽을 구현해낸 듯한 존재일 겁니다. 보이드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구성 요소로 은하단이 만들어낸 필라멘트와 벽 사이에 뻥 뚫린 드넓은 공동을 말합니다. 보이드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은하도 개개의 별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위로 수백만 수십억 광년에 걸쳐 끝없는 암흑 공간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 줄기 빛도 비추지 않는 캄캄한 어둠. 이 정도의 거리가 있으면 인간의 눈에는 은하나 은하단도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어둠과 지옥 같은 추위뿐. 종교의 교전에서는 지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한 보이드라고 하면 분명 에리다누스 자리 슈퍼보이드일 것입니다. 일명 CMB 콜드스팟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우주라고 하는 천에 뚫린 반경 20억 광년에 가까운 엄청난 크기의 구멍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중 이곳 이상으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가 약한 곳은 달리 없습니다. 다른 보이드가 그나마 우주의 구조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데 비해 에리다누스 자리의 슈퍼보이드는 그야말로 비정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 중에는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가 충돌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블랙홀. 여러 게시판이나 SNS에서 천문 팬들에게 우주에서 뭐가 제일 무섭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블랙홀에 빠지는 것이라 답하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이건 지당한 의견이에요. 블랙홀에 있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낙하한 것은 그 너머로 영원히 사라져 돌아올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건의 지평선의 건너편에서는 공간이 크게 왜곡되어 있어 시간의 성질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 미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블랙홀에 낙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와 현상이라는 용어 하나만 해도 만만치 않죠? 짧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작은 항성 질량 블랙홀에 떨어질 경우 아직 사건의 지평선 위에 있을 때 이미 원자까지 분해되어 버립니다. 상처 없이 낙하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이론상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초대 질량 블랙홀에 떨어질 때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 무서운 운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또 다른 비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관측자의 시점에서 사건의 지평선으로 떨어지는 여러분은 마치 구부러진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그러져 보일 겁니다. 이후 사건의 지평선에서 얼려진 채 여러분의 무덤이 된 블랙홀이 증발할 때까지 수십억 년 동안 멈춘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전문가의 견해는 여기선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설에 의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낙하합니다. 시간이 뒤틀리기 때문에 그 배후의 남은 우주의 역사를 타임랩스 영상처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눈에는 새로운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가 사라지고 은하가 늙어서 붉어지고
그리고 차례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게 우주가 캄캄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소름 끼치는 무서움입니다. 거대 행성으로의 낙하. 하지만 블랙홀은 매우 드문 존재입니다. 한편 거대 행성은 우주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멀리 가지 않아도 태양계 안에만 4개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에 떨어진다는 건 분명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구름층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짙어진 구름 속에서는 이윽고 자신이 뻗은 팔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한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압과 유독한 대기 속에서 연명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구름층을 모두 뚫고 바다에 도달할 겁니다. 이번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해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몇천 킬로미터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갈 테니까요. 이 바다에도 물론 바닥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금속 수소의 층으로 바뀌고 다시 암석질의 코어로 바뀔 겁니다. 다만 엄청난 압력이나 고온, 높은 곳으로부터의 낙하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도 발밑에 단단한 지표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몇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행성. 일반적인 거대 행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이시라면 이런 극단적인 행성은 어떠신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천체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지만 저마다 다른 특징이 있죠. 그 중에는 항성의 지근거리에 있으며 엄청난 열량을 받고 있는 행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성은 주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석 고정이라고 합니다. 조석이 고정된 행성에서는 한쪽 방구에서 낮, 다른 한쪽 방구에서 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낮 쪽 방구는 지옥 같은 더위로 때로는 1000도 이상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이 열로 금속이 녹고 장렬하는 알루미늄과 쇠비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열풍은 밤으로 옮겨집니다. 물론 밤 쪽이 시원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쾌적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장렬하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모습은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장렬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일 겁니다. 한편 극단적인 행성 중에는 항성과 매우 멀고 영원한 얼음에 잠겨있는 행성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속되는 울적하고 어두운 얼음의 황야에 영원히 남겨지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악몽이나 다름없는 일일 겁니다. 마그네타. 항성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차가운 항성이 있는가 하면 일반 천체가 죽음을 맞은 뒤에 남겨진 좀비별도 있는데요. 이런 좀비별로 분류되는 것은 주로 백색외성이나 중성자별입니다. 이들은 작지만 상당히 밀도가 높은 별들로 현대 과학자들에게 자주 연구되고 있는 천체입니다. 어떠한 중성자별도 상당히 시끌벅적해서 그리 좋은 이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천체의 하위 분류로는 극히 드물게 위험도에서 다른 천체를 한참 앞서는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타라고 하는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중성자별입니다. 이 자전의 속도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들로 인해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현재 알려진 어떠한 자기장보다도 강력하고 굉장합니다. 여러분은 MRI 장치에 의해 금속이 끌려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인류 역사상 최강의 MRI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자기장을 떠올려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삼가겠지만 인간의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도 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그네타 옆에 있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마그네타는 상당히 희귀한 존재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주의 공포와 위험 랭킹은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자, 이제 내쉬시면 됩니다.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은 괜찮아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취향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이 영상을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